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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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들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이제 들려요? 아, 예, 이제 들립니다. 아, 내가 어디, 뭘 꽂아놓고 있었나 보네? 아, 예, 예. 예. 바쁘시지 않으세요? 저녁 드셨어요? 우리는 저녁을 안 먹는데 오늘 일 끝났어요.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집에. 아, 방에 예. 들어왔어, 방에 들어왔어.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통화 가능하신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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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예. 예, 예. 아니, 오늘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모든 생각이 이제 이 언어화돼서 알아진다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기억이 다 이제 언어화돼서 알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거의 댓글 다신 분들이, 이제, 언어로, 언어화되지 않은 기억들도 있지 않느냐. 어떤, 인상이라든지, 그냥 어떤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데, 결국은 그런 것이 또, 이제 어떠한 기억이다라고 인식이 되려면 그게 어떤 기억이다라고 언어화돼서 또 표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혹시 거사님께서는 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 기억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예, 말로 표현되지 않는 기억이 있죠. 자, 우선 아직 말을 배우지 않는 애들은 예, 언어로 기억이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 언어가 없는 기억이 작용돼요. 예. 어쨌든 근데 기억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이 이미지인 거잖아요. 상인 거잖아요. 예, 상이죠, 상. 근데 언어로 작용되지 않는 상이라는 것은 거기에 흔히 얘기하는 머무를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죠? 언어가 아닌 상에 머무를 수 있냐고? 예, 사진은, 그러니까 사진은 언어인가요? 언어가 아닌가요? 보이는 그 사진의 모양이나 이런 것 자체는 언어가 아니죠. 근데, 예. 그러니까 기억은 그냥 사진만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은 그게 생각에 빠진다라는 어떤 상태가 되려면은 그게 이제 그냥 그런 이미지만으로도 생각에 빠진다라는 상태가 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오히려 우리가 상에 빠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미지에 빠지는 거예요. 예. 사실은 우리의 모든 기억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의 내용도 상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기억은 이미지, 상이에요, 상. 예. 자, 단지 우리 이 언어적이라는 것은 언어를 배우죠. 예. 그런데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도 자, 언어가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그 특정 이제 소리 나는 게 이제 그거랑 상응되는 상이랑 이제 매칭이 돼야지 그게 이제 그 언어를 어떤 단어를 이해한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바로 그것도 그러니까 이미지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자라는 소리가 들려서 그런 형상을 보이면은 이제 그 형상이 의자라는 소리랑 연결을 시켜서 이제 의자라는 단어가 들으면 그 상이 떠오른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요. 자, 근데 떠오르는 순간 이제 가령 언어의 경험이 있죠. 예, 그 언어의 경험 그것이 드러나서 마치 우리가 스토리 같은 거예요. 언어 같은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억은 그 생각은 내용은 다 이미지요, 이미지. 즉 사진과 같아요. 그래서 애들도 언어를 배우지 않는 애들은 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언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언어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단지 상만 떠올라요. 근데 그 상에도 언어가 없어도 좋다 싫다가 있게 돼요. 근데 좋다 싫다라는 이제 그 말이 아니죠. 예. 말이 아니게 애들은 어때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면은 이렇게 미소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 칭을 그리든지 울든지 그렇게 돼요. 자, 그때는 그렇죠. 언어가 없어요. 애들한테는 아직 언어가 배우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무지라고 할 수가 있나요? 어떤 걸 무지라고 그래요? 그냥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서 뭐 그거에 좋고 싫은 이제 뭐 좋고 싫다는 이 규정이 없기 전에 그것도 무지죠. 그것도 무지죠. 울음이 나고 웃음이 나고 하는 거를 무지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무지라고 부를 수 있죠. 왜 그래요? 사실과 같은 그런 착각 상태니까. 그러니까 짜증이나 울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소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지인 거예요. 그런 것도 무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지가 그러니까 꼭 어떤 미소나 뭐 울음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무지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기는 하죠. 떠오른다고 그렇기는 한데, 자, 애들이 막무가내로 운다든가,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 하는 상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단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경험일 뿐이라면은, 그러면은 어거지를 쓴다든가 때를 쓴다든가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울음이 난다든지 뭐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울음이 날 수 있는데, 자, 울음이 난다는 것이 단지 울음만 나는 게 아니죠. 뭔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같은, 또는 뭔가 계속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현상이 일어나죠. 같이.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이제 그 착각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언어를 안다고 하더라도 가령 일종의 그 경험은 지금 생각의 경험은 이미지로 가령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작용이 돼요. 언어로 작용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진이 보이면은 사진으로 뜨는데 사진이 뜨면은 마치 언어로 이해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로 인식되는 것 같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조건화돼서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언어를 전혀 배우지 않아도 그냥 언어를 사진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언어도 사진처럼 이렇게 사실 어떤 기억이 나요. 배운다는 것은 사실은 배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관념적인 표현이에요. 응? 결국에는 보임이 일어난 거고, 응?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들림이 있는 거고, 응? 그러니까 봐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언어하고 다르죠. 그냥 소리와 어떻게 보면은 소리의 내용과 소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호적으로 그런 거와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의 어떻게 보면은 연결이에요. 그냥 우리가 뭔가 배운다는 것은. 응? 자, 그래서 봐요. 글자를 하나도 배우지 않는 사람도 이제 자기 집 가는 버스의 버스 번호라든가 글자를 사진처럼 이렇게 알기 때문에 가령 아들, 딸이 요게 엄마, 요게 우리 집에 가는 버스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럼 글자는 몰라도 그렇죠. 아, 요게 우리 집 가는 버스다라고 마치 글자를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그러니까 언어로 연결시키기 전에 이제 상이 이제 생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상 자체가 생기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래요. 문제가 없죠. 그냥 뭐 상이란 것이 그냥 그러한 그 상이라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상이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꼭 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거장님께서 뭐 이미지라고 하셨지만 그 이미지에는 이제 냄새 맡아지는 거나 뭐 들리는 소리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소리의 내용도 어때요? 아예 개소리 하면 개소리로 들리는 것 같죠?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개소리라는 것도 일종의 이미지라고 하는 상이라고 하는 거지. 가령 그렇죠. 언어라고 하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언어 통째로 이렇게 기억이 일어나고 통째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우리는 상이라고 해서 자꾸 사진 가지고 그런데 언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봐요. 애들이 소리를 배우는 것을 한번 봐요. 제일 처음에 엄마 이러면은요. 어때요? 엄마는 글자도 모르고 엄마는 뜻도 모르고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엄마라고 이렇게 그냥 상이 뜨는 거죠. 소리라는 상이요, 그냥. 예, 그렇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어를 배운다는 것도 결국 그와 같은 거예요. 예. 이제 상과 그 다음에 그 소리가 그 언어를 부르는 그 단어를 부르는 소리가 이제 결합이 연상돼서 작동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이미지와 같고 그냥 어떤 그런 상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마치 스토리 같아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그 상이 떠오르는 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죠. 이제 그게 일종의 이 스토리를, 그러니까 내용을 갖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진짜인 것처럼 내용을 갖기 시작하는 게 이제 거기가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요. 이제 물론 그것도 또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죠. 글자를 써놓고 이거는 엄이라는 거야. 요 두 개 더하면은 엄마라는 거야. 그럼 이제 엄마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는 스토리 같아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전체적인 마치 그런 것이 사진과 같은 우리가 소리를 엄이라고 하는 소리는 그냥 덩어리채로 그냥 그렇게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봐요. 영어를 지아이님이 전에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영어가 익숙해지면은 그냥 덩어리 자체지. 제일 처음에는 그것을 우리는 뭐 따로따로 때려서 그러지만은 이제 익숙해지면 그냥 덩어리 자체가 그냥 덩어리 자체가 들리는 그 자체가 바로 그냥 의미와 함께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 다 기억이라는 것은 상이고, 즉, 어떻게 보면은 덩어리의 이미지의 이런 거예요. 응? 냄새라는 것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연속적인 어떤 이 맥락을 가지는 어떤 스토리화 되는 이제 그게 뭐랄까요, 멈춰지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각이랄까요,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화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스토리화에서 벗어난다. 봐요. 자각이나 깨달음은 벗어나는 게 아니라 멈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그냥 사진이 하나 보이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진의 멈춤, 고정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고정이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끊겼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생각이 이어지지가 않고 그냥 그것 자체로 그냥 끊겨 있다라는.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왜 그래요? 생각이란 들림이 있으면 생각이 있고 보임이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고 냄새 맡아짐이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들림에 의한 일어나는 생각과 보임에 의한 일어나는 생각과 느껴짐에 의한 일어나는 생각이 다 다른 생각이고 다른 작용이기 때문에 네. 계속 연결된 게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봐요. 우리의 기억은 전부 다 상으로 일어나요. 이미지로 일어나요. 그래서 애들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기억한다, 뭐 이런 것도 이미지로의 기억이에요. 자, 어떤 스토리로 기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떠오를 때 이미지로 떠오르는데 마치 스토리로 이렇게 인식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영화를 봐요. 영화를 보면 우리는 스토리로 이렇게 알아지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한 컷 한 컷이 보임이 있고, 한 컷 한 컷의 경험이죠, 사실은. 한 컷 한 컷의 경험인데, 그러면 마치 그렇게 보이는 것은, 연결되는 것은, 그것은 착시, 또는 착각이죠. 사실 눈은 착각은 없으니까 착시라는 말은 정확히 맞지는 않아요. 착각이지. 응? 그리고 그 착각은 또 어떻게 일어나요? 자, 가령 역시 그것도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 경험 학교에서 배운다든가 이래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 단위의 기억이에요. 근데 그것이 빨리 돌아가면 마치 연결돼서 어떤 스토리로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경험 사실은 한 컷 한 컷, 하나하나의 사진을 사실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 사실은 한 컷 한 컷의 사진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바로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경험 사실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은, 내용은, 또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지금 보이는 것도 지금 이 순간의 생각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한 그런 상의작용, 정신작용이라는 것은 다 똑같아요.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자, 결국엔 똑같다는 것은 뭐죠? 결국에는 상의작용된다는 거예요. 즉 보임이 있으면 상의되는데 이미지가 작용될 때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똑같아요. 단지 뭐예요? 어느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드러나면은 일본의 그 언어로 가령 언어의 경험이 많으면은 그 언어로 이제 그런 이미지가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연결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치 스토리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거사님께서도 영화를 보낼 때, 예. 그 영화가 이제 그 한 컷 한 컷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보이지 않죠. 네,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인체가 동작하는 방식이 이제 그러한데 그 영화를 본다 해서 뭐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한 컷 한 컷씩 보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험 속에서 어떻게 이게 한 컷 한 컷이었다는 것이 그 알아지는 것인지 왜냐하면은 뭐 영화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게 뭐 동작 원리라든지 뭐 프레임을 뭐 얼마나 빠르게 돌리는지 뭐 이런 게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가 이제 연속적인 것처럼 경험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아 이게 상 단위로 끊어져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이라는 이제 이해가 생기게 되는 건지 예. 그게 이제 좀 궁금해지네요. 예. 자, 우리의 경험이 봐요. 매 다르죠. 매 달라요. 우리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경험이 마치 통째로 돼서 하나로 되는 것 같아요. 응? 자, 아예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는요. 봐요.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알아지고 그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알아지고 자 이게 다 따로따로예요. 우리가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전부 다 내가 보고 내가 그런 거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있으니까 나머지 모든 것이 항상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있으면 밖에 것도 있죠. 변화가 있다는 것은 있는 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생각에 빠져 있지 않은 그런 경험에서는 전부 다 일어나고 사라져요. 봐요.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알아지고가 하나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래요. 즉 경험이 있다가 어느 순간 없어 다른 게 경험되고 또 다른 게 경험되고 또 다른 게 경험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 경험에서 봐요. 이런 경험에서 바로 그런 것이 알아지. 거꾸로 이런데 내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 이것이 착각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통찰이 돼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거사님께서 눈을 뜨고 계시면은 이제 그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게 거사님께서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제 작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말이에요. 자, 그거는 바로 생각이 경험되고 있는 그럴 때고, 생각으로 경험될 때고, 실제로 수행이라는 상태는요, 기본적으로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부터 먼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항상 몸 수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을 한다는데 몸 경험을 봐요. 몸 경험은 이게 알아졌다가 저게 알아졌다가 이게 느껴지다가 저게 느껴지다가 이게 들리다가 저게 들리다가 이게 보이다가 저게 보이다가 이래요. 응? 자, 거기 따라서 또 생각도요. 우리는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이란 것이 마치 우리는 스토리적으로 생각이 작용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뒤죽박죽이에요.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가 저런 생각이 일어났다가 미래 생각이 일어났다가 과거 생각이 일어났다가 집 생각이 일어났다가 뭐 미얀마 생각이 일어났다가 봐요. 이게 연결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일어났다가 저게 일어났다가 그래요. 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생각의 스토리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또 다른 데 빠져 있을 때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작동되고 있어가지고 마치 전부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는 생각도 다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막 이 생각이 일어났다 저 생각이 일어났다 이래요. 느낌도 이 느낌이 일어났다 저 느낌이 일어났다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내가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지고 그리고 안 알아지고 그냥 알아지고 또 안 알아지고 이래요. 알미라는 것도 연속이 아니에요. 항상이 아니에요. 자, 이게 우리가 사실 경험이에요. 자, 이렇게 경험이 돼요. 그런데 생각에 빠져 있을 때만 마치 연속된 것 같고 계속되는 것 같고 이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 게, 이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알미라는 것 자체도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게 이제 그게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려면은, 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가 아닌가요? 자, 그것은 그렇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즉, 통찰, 일어난 이해예요. 하는 이해가 아니라. 자, 하는 이해라는 것은, 자, 어디서 개념적으로 지금 이미 뭐 어떤 들은 뭐 이런 개념들에 의해서 아 그런 거구나라고 개념적으로 해석이 돼서 이해되는 거죠. 응? 자, 그런데 가령 어떤 이런 가령 예를 들어서 알미라는 것도 계속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그 개념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 개념으로 적용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적용한다는 그 개념적인 이해가 아예 거기에 대한 아예 불신 또는 의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즉 개념은 개념이고 개념으로 규정함이 없는 개념으로 이해가 아닌 이럴 때 그렇네 사실은 경험이 그랬네. 그 경험은 그런 경험이네. 자, 이렇게 일어난 이해. 이것을 자각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상태가 이제 뭐 굳이 설명을 하자니 이제 뭐 함이 없는 그 상태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그런 상태가 어느 순간 문득 되잖아요. 그래요. 돼요. 자, 문득 된다는 것도 그렇죠. 언제 될까요? 어떨 때 될까요?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상으로는 어쩔 때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계속 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자마자 되게 시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문득 그런 경험 상태가
되고 이러거든요. 예, 예. 자, 바로, 가령 그것이 어떤 들림일 때도 있고, 보임일 때도 있고, 냄새 맡아질 때도 있고, 맛 보여질 때도 있고, 느껴질 때도 있고, 알아질 때도 있어요. 자, 단지 그런데 그때가 언제 그런 거냐? 뭐가 다른데? 뭐가 이상하네? 어제하고 다르다. 그 다른 평상시하고 다르네. 이게 뭐지? 라고 이런 차이가 느껴졌을 때 일어나게 돼요. 즉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데 이제 기존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것일 때 그럴 때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이 나고 그래서 기존의 개념으로 규정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자각이 일어나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봐요? 그러면 결국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경험에서 어떤 기존 어떤 이해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가령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섰을 때 할 때도 일어나는 거고 도대체 이것은 기존의 개념으로 도대체 이 폭포를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령 우리가 뭐 폭포니 뭐 물이니 뭐 이렇게 뭐 가령 우리가 수없는 폭포도 많이 봐고 했는데 이거는 뭐 아예 어떤 그런 지금까지 폭포와 관련된 물과 관련된 어떤 그런 개념적인 경험 어떤 것으로도 규정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일 때 문득 개념으로 개념이 끼지 않는 그러니까 개념이 따로 노는 거죠. 개념이 여기에 적용되지를 못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바로 뭐예요? 개념은 그냥 개념의 경험일 뿐이고 이 지금 보임이라고 하는 이 경험은 이 보임이라는 경험일 뿐일 때 즉 이 두 개로 연결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상태일 때 문득 자각이 일어나요. 자, 그것은 보임일 때도 그럴 수가 있고 들림일 때도 그럴 수 있고 냄새 맡아질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자, 문득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기존의 개념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내가 적용할 수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적용되지 않는, 즉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러죠. 와, 정말 신기하네, 기적이야? 이래 뿌리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모름이라고 하는 이것을 신비니 기적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해 뿌리는 상태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의 개념으로 규정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관념 상태지 어떤 자각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는 그런 경험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진 않잖아요. 예, 그런데 봐요. 그런데 가령 냄새가 경험될 때도 문득 그런 일이 날 수 있고, 자, 지아이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눈 뜬다는 상황일 때 특히 우리가 가령 눈 뜬다는 상황에서는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계속됐을 때 마치 생각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기존의 개념이 그대로 이렇게 될 경우가 많은데 눈 뜬다는 데는 기존에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순간 그 이전까지 어떤 개념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일 때 처음에 딱 보였을 때는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가 처음에 딱 보인 것 같은 그런 일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냄새도 기존에 막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가령 그냥 냄새가 코로 훅 들어온 것 같은 이럴 때가 있어요. 느낌도 마찬가지고 느낌도 생각의 느낌과 생각의 느낌이 아닌 사실의 느낌, 이것은 완전히 우리는 평상시에는 맨날 생각의 느낌이 사실이라고 착각했는데 어떤 경우에 바로 그런 느낌과 다른 내나 보임인데 그 느낌이 평상시와 확 다르다라고 이게 뭔 느낌이야?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면은 사람들은
수행을 모르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 그렇지 않죠? 예, 자, 이제 그런 경험을 다시 규정하죠. 야, 신기한데, 신비한데, 기적이야. 어? 와, 정말 모름의 아주 그거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세계의 경험이야. 이렇게 규정해버리니까 다시 관념화 돼버리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냥 경험 그대로이면은 거기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경험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항상 생각으로 규정한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그런 경험이 문득 들었을 때, 자, 그때 규정함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그런 경험이 이해가 확 일어나게 돼요. 이게 이제 자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또 들은 경험이 작용이 되게 돼요. 자, 가령 예를 들면은 없다. 항상이라는 것은 없다. 예. 다 사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경험들이지, 항상 경험한다, 항상 있다, 뭐가 계속 알아진다, 뭐 항상 알아진다, 보는 아는 이게 항상 있다라는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바로 그것을 개념적으로 또 그것에 의해서 규정하고 단정하고 해석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자, 그런데 네. 이제 어떻게 평상시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어. 그런데 우리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단지 용이라고 하는데, 용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마치 우리가 아는 것 같죠? 자,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우리의 경험은 항상 하는 것 같은데, 즉 경험은 있는데 그 경험에 대해서 이것은 착각이라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은 이런 거라고, 아니 이 뭐 미친 소리도 아니고 나는 안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경험해보니까 그렇네, 그렇네. 자, 이렇게 확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예전에 법문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제 고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경험이 처음 있으면은, 이제 뭐 항상 하는 게 아니고 뭐 어쩌고 해서 이제 그 법문 들은 내용으로 또다시 규정을 하고, 한번 그렇게 또 규정을 해버리면은 그게 또 그런 상태가 일어나기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지죠. 예. 뭐 그러다가 요즘은 어떠냐, 요즘은 문득 있다가도 갑자기 그런 상태가 이렇게 종종 일어나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거는 무슨, 예. 자, 뭐예요? 착각인지. 예. 자, 그거는 착각이라고, 이제 착각인지 아닌지는, 그게 상이면은, 관념적인 이해, 개념적인 이해라면은 착각이죠. 예, 그렇지 않고, 단지 어떤 경험이라면은, 경험이라면은, 그럼 착각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런, 이제, 뭐, 굳이 제가 이제 설명하자면 느낌을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생활하면서 계속 문득문득 올라오거든요. 이게 숨 쉬는 것처럼, 막 뭐 생각하고 뭐 하고 하다가, 갑자기 문득 이렇게 알아지고, 그러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까먹고 이렇게 뭐 일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그런 상태가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자, 그거는 왜 그래요? 사실, 지아이님은, 막,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가령, 누구의 이야기를, 우버거사의 이야기도, 기본적으로,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아이님도 누구의 말을 그냥 그대로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가령, 이 관념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믿어야 관념화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으면은 관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도 모르는 것을 맹목적으로 누구를 믿으면 그건 전부 관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해가 안 되거나 이해가 됐다라면은 상대방 말을 믿어서 상대방의 말로서 이해가 아니라
내 경험, 그러네. 아, 실제로는 내 경험이 그러했네. 그런데 좀 어쩐지 그래 좀 이상하더라. 그러면 이것은 상대방의 말을 믿는 게 아니죠? 예. 자, 그런 경우에는 관념화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 어느 순간은 문득 관념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빠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의 경험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 자, 또다시 규정함이 없다면, 어떤 규정함이 없는 어떤 그런 경우면은, 다시 또 한 번 더 확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예.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안정화가 안 될까? 라든지, 왜 이 상태가 계속 이렇게, 숨 쉬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예. 도대체 안정화가 뭐예요? 안정화란 것은 말이 안정화지, 안정화란 것은 없어요. 자, 가령 삼매의 상태는 고요하다, 선정의 상태는 고요하다, 고요, 이런 말을 쓰죠. 또, 평온,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편함,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이런 것의 경험 상태, 실제의 경험 상태는요,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저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해서 뭔가 항상 이렇게 어떤 상태로 계속 있는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런데 단지 봐요. 우리의 모든 불편은 내용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상태, 사실이라는 착각 상태 때만 일어나요. 근데 가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자각이 있으면요, 그냥 내용은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스쳐 지나가는 이런 경험일 뿐이에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경험이지, 그게 몽무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뭔가 다른 것과 비교가 일어나질 않아요. 항상 불편은 어떤 지금 고정된 어떤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은 고정되고 다른 것과 비교라든가 이렇게 일어날 때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경험이, 매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경험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경험이. 그런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온갖 생각의 내용이 다 일어나고, 온갖 보임의 내용이 다 일어나고, 온갖 들림의 내용이 다 일어나고, 동시에 들림의 내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들림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보임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보임의 내용이 알아지고 사라지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잡음이 없다면은, 그러면 막 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적은 소리가 들리기도 어느 한 소리라도 잡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동료로 느끼지 않고, 단지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면요.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그러한 경험 상태를 불편하지 않으니, 그리고 끄달리지 않으니, 뭔가 비교되지 않으니, 어느 것을 기준으로 되고 나머지는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떤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니 전부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자, 보임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보임의 내용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것에 대한 안도 일어나고 사라져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하나도 고정되면은 바로 고요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봐요. 자, 하나 더 예를 해봅시다. 자, 봐요. 우리가 회전에 대해서 해능님하고 이야기한 거 들었나요?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예. 자, 회전을 할 때 해능님이 제일 처음에 이게 명상마을에 이제 와서 아직 3주 정도 됐나? 들었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는 가령 회전에 대해서 한 4-5바퀴 들면은 그냥 픽 쓰러져가지고는 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회전이라고 하는 것, 어지럼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뭔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한번 눈을 감아봐라. 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돌고 나면 눈을 감으니까 어지럼증이 느껴지질 않아요. 회전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자, 우리가 회전감이라는 것은 뭐예요? 움직이는 감이 뭐예요?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다른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뭔가 움직임감이 느껴져요. 예. 근데 봐요. 열차와 열차 밖에 다른 것이 똑같은 속도로 가면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죠? 예. 근데 열차가 빨리 가고 옆에 게 적게 가면은 움직이는 감이 느껴지죠? 예. 예. 그럼 둘 다 서 있으면은 움직임 감이 안 느껴지죠? 예. 하나는 서 있고 하나가 움직이면은 움직임 감이 느껴지죠? 예. 자, 이게 뭐예요?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다른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느껴지는 착각이 이것도. 예. 예. 자, 그러니까 봐요. 회전을 할 때, 우리는 회전할 때 고정될 수 있는 게 뭐죠? 보이는 내용의 고정, 보이는 내용이 지금 도니까 계속, 이게 보였다가, 또, 이게 보였다가, 계속 그렇게 도는 거죠? 이건 보였다가 안 보이고, 이게 다시 새로 이게 보였다가 안 보이고, 이게 보였다가 안 보이고, 이런 거죠? 안 그래요? 예. 예. 자, 그게, 네,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그 공감이 돼요. 예, 예. 왜냐하면은, 예. 어찌되었, 이 고요함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저는 경험상으로는 이제, 이 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냥 올 뿐이지,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질 뿐이지, 뭐 딱히 뭔가를 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알아지는 그럴 뿐이면은, 이제 이 고정되는 축이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만약에 아는 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 그렇죠. 그러면은 고정된 축이 있어서, 예. 회전감이 느껴지고, 고요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은 어째야 고요함이 느껴지는 줄 아세요? 그러면 대상을 하나 세워놔야 돼. 즉, 예. 움직이는 대상을 보면 안 돼. 즉, 이 알아지는 대상을 하나로 고정시켜야 돼. 그러면은 움직임감이 느끼지 않아서 고요하다고 느껴져요. 즉, 왜 가령 밖에 것은 수없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왜 가령 고요하다 또는 이 평온이다 되는 거냐 하면은, 알아지는 이것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것도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런 것을 바로 이빠사나 삼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른 삼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봐요. 이 브라마니 삼매는 바로 아는 내가 있고 참나가 있기 때문에, 아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바깥 대상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 대상에 어디에 고정되죠? 고정될 수가 없잖아요. 바깥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개념, 이미지를 잡고 그 이미지에 몰입이 됨으로써 고요하다가 돼요. 이게 사마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이전에 삼매라고 하는 그 고요함이라고 하는 고요함이. 근데 부처님은 그런 게 아니다. 그거는 일종의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봐요. 정념, 알아지는 그대로. 그 다음에 빠냐, 이해, 지혜, 즉 어떤 자각에 의해서 어디에 머금이 없는 거죠. 즉 나가 있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아는 것이 항상 한다라고 하는 아는 자리라고 하는 여기에 고정됨이 없으면은 이것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밖에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면은 그러면 바로 고요하다는 상태가 돼요. 그냥 경험하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런 느낌이 일어나요. 그런데 만약에 참나가 있으면요, 내가 아는 주체가, 이 실체가 항상 한다라고 하는 상태면요, 바깥의 어떤 개념, 이미지에 고정되지 않으면 고요함이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봐요. 거기서 말한 삼매는, 사마타 삼매는요, 어떤 이미지에 빠져서 몰입이 돼가지고, 지금 들리고 사라지고, 보이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것이 알아지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바로 삼매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의 느낌을 고요함이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바로 알아지는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내부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이 아닌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착각이 있을 때 바로 생각이라는 것도 봐요. 지하인님. 생각도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근데 어느 한 생각을 붙잡으면은 그러면 막 복잡하고 힘들고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이렇게 되지. 예. 근데 한 생각도 붙잡지 않으면은 옳음도 없고 그름도 없고 맞음도 틀림도 없고 그냥 알아지고 사라지고 알아지고 사라지죠. 즉 보임의 내용이 알아지고 사라지고 하듯이 그러면 해정감도 없고 그런 것이 없어서 바로 고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경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붙잡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치적인 붙잡음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냥 알아질 뿐이면 그냥 알아졌다가 말다가 하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이치적으로 뭐 스스로 납득시키는 그런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도 멈추고 이제 그냥 단지 또다시 알아질 뿐인 상태가 되었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치적으로 알아진다. 그럴 때 그 이치라는 것은요, 바로 상이에요, 상. 착각이죠.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상이죠, 상.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상이 상. 자, 이치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이치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치라는 것이? 응? 왜? 뭐가 있어요? 일어나고 사라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바로 법이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의 이치는 딱 3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아니 굳이 딱 3개밖에 없어요. 저건 뭐냐? 무상무학고예요. 도대체 무상은 뭐 내용이 있어요? 항상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봐요.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들림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보임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모든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리고 암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다라고 그러시고 오온이 전부 다 결국에는 일어나고 공이란 말은 그런 어떤 이 현상이 실제가 아니다. 응? 그러면은 공이란 것은 뭐를 가리키는 거냐? 바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작용을 공이라 그래요. 그냥 작용해. 여기다가 관념이 더해지면은 이게 뭐 사람이니 뭐니 그렇죠? 그런데 하나의 작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상과 무하고, 응? 그리고 코라는 것은 하나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왜? 코라고 하는 불안정이라는 상태가 아니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무하고는 하나의 작용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의 작용만 있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 작용이 일어나니 이 작용이 일어나고, 이 작용이 사라지면 이 작용도 사라지고. 자,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가 연기됨으로써 마치 우주 만물 만상이 이와 같은 것처럼 되는 거다. 마치 사람 같은 어떤 이런 존재 같은 이런 것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연기가 하나 더 더해졌죠. 그런데 연기라는 것이 사실은 바로 무상무하고 하나의 작용의 이치, 이건 이제 작용과 작용 간의 이치를 연기라 그러고, 바로 하나의 작용에 대한 일어나는 이치를 고라 그러는 거고, 하나의 작용이 바로 무상이고 무하죠. 이 작용을 일으키는 주체도 없고 실체도 없고 이 작용이 항상 조금도 항상하지 않는다. 그냥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게 무상이. 자, 봐요. 이 내용이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걸 암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경험 사실일 뿐이야, 그냥. 근데 저는 그 고라는 게 말이 지금 거사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무상무하는 이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 확인이 됐었는데 고라는 말은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의문을 항상 가졌었거든요. 근데 거사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니까 납득이 되네요. 그래요. 자, 그래서 사실은
무상무화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면 하느님이 일으키요, 부처님이 일으키요. 그러면 그 작용을 일으키는 뭐가 있을 거 아니요? 왜 우리는 항상 주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여기에 이 개념화되어 있으니까, 관념화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바람은 누가 일으키냐? 자, 비는 누가 일으키냐? 하느님이 일으키느냐? 자,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냐? 즉, 바로 불안정이라고 하는 그것이 일어나니까 작용이 일어나는 거다. 예, 예. 자, 그래서 바로 불안정고라는 말이, 두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예. 자, 그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죠? 예, 예. 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자, 전부 다, 가령 참나든, 하느님이든, 이런 어떤 존재를 상정하죠? 뭔가 실체를 상정하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뭐 이미 근데 그러면은 무상무화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무상무화를 갖다 붙이니까,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불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럼 불이가 아니라 그것은 이죠. 왜 그래요? 예. 바로, 그럼 무상무화는 다른 걸 이야기해야 돼. 응? 예. 그러니까 이것은 에고에 대한 거다. 또는 뭐, 개별적인 나에 대한 거, 현상에 대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럼 예. 부처님은 정작, 예. 진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거네. 예? 그런 꼴이잖아요. 뭐 그거야 본인이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면은 뭐 전혀 그럴 생각은 뭐 일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 자, 고요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치. 자, 그런 이치는 그럼 어떻게 알았어? 부처님도, 너는 누구도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예. 바로, 가령 우리가 수행이다 이러면은, 가령 어떤 중도라 이러면은, 그런 경험 상태에서 통찰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 그런 이해는 그렇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 경험, 바로 그런 경험에서. 근데 그거는 누구나 그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예외 없어요. 단지 착각 상태에서 그런 줄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득 가령 이상한데? 이런 경험들이 누구나 다 있게 돼요. 수행을 알든 모르든. 예. 근데 한 번도 그 관념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자꾸 그 관념을 정교하게 만들어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관념으로 이해고 관념 개념을 계속 만들 뿐이지, 가령 어떤 그런 자각, 깨달음, 그런 자각 이해,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뿐이에요. 예. 자, 그러니, 봐요. 이제, 자, 그러한 그 경험이 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경험도 상으로 돼요. 자, 우리는 마치 스토리로 경험되는 것 같은데, 사실 스토리 단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 단위로 경험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어떻게 보면 사실의 경험에 비하면은 아주 엉성하고 아주 그래요. 자, 우리가 봐요. 우리는 이 경험이 가령 개 소리로 멍멍멍 또는 뭐 이렇게 경험되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의 경험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수없이 고막의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게 가령 개소리다라고 이렇게 가령 어떤 상으로 뜨는데, 그럼 이 상은 수많은 사실의 경험이 뭉뚱그려져서 작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장의 사진은 망막의 수많은 경험이 한 장의 사진처럼 이렇게 보임이 되는 거죠. 경험되는 것 같은 거죠. 예. 그 바로 상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이다 이러면요. 그래서 다음에 기억이 뜰 때는
바로 그 단위로, 그러니까 이미지 단위, 상 단위로 떠올라요. 예. 그럼 그게 떠오를 때, 무슨 말씀인지 예, 아까 뭐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뭐 반복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근데 그 상이라는 게 왜 이제 그 뭐 설명하자면은 이 사실의 경험보다 이 해상도가 낮다고 하시는지. 바로 그래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냥 고요한 상태라 그럴게요. 예. 고요한 상태랑 그렇지 않은 상태가 그냥 하루에 살면서 계속 문득문득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만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어느 한 생각에 고정될 때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네요. 자, 그냥 둘 다 일어나고 사라지면요. 왔다 갔다 함도 없고, 즉, 소위 말하는 동렬한 것이 느끼지 않아요. 자,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이 됐든 그것도 관념이라는 거죠. 하여튼, 나라는 관념에 고정되든, 또는 하나의 생각에 고정되든, 고정되면은 고요함이란 없어요. 만약에 그때 고요하려면은 나라는 관념에 고정되면은 그러면은 알아지는 내용도 고정이 될 때 고요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삼매라는 상태는 어느 것도 고정됨이 없는,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실은 안도 고정되지 않고 박도 고정되어 있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봐요. 안팎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즉 주체와 주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나라는 것도 나 아니라는 것도 다 그렇고 그름이에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이해에 의해서 어디에 고정됨이 없을 때, 즉 어떤 생각이 사실한 착각이 없을 때, 자, 뭐가 일어나고 사라져도 가령 움직인다 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 상태를 고요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또한 바른 삼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예. 자, 봐요. 오로지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책에도 이런 거 본 적 없지요? 어느 책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우버거사 자신의 경험으로 표현이 나오는 뿐이에요. 자, 경험을 딱히 기억하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말씀하시는 거죠. 기억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하인님이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뭐 기억하고 정리해요? 아니죠. 그냥 지금 그냥 그 상태를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봐요. 어떤 원고도 없고 어떤 대본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누구나 다 경험되고 있고 또 확인될 수 있는 그냥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것도 없고 알 수 없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어떤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뭔가 기적도 없고, 전혀 뭐 신비한 것도 없고, 예. 그런 거예요. 단지 뭐, 이제,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말로 또, 예.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못할 건 없지만. 못할 것도 없죠. 예. 못할 것도 예, 없어요. 단지 어떤 것은, 단지 이런 말은 규정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어떤 경험 사실에 대한 표현일 뿐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경험 사실이 어떠한지는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상은 있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경험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게. 예. 근데 사실은 봐요. 가리킨다는 말은 선불교에서도 맨날 쓰죠. 예. 자, 근데 그 가리킨다는 말이 온통 관념적인 가리킴이죠. 사실 그게. 가르칠 내용이나 그런 게 이미 정해져 있어 버리면은, 네.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렇죠. 역시 지아이님은 예리하죠. 봐요. 도대체 뭘 가르치죠? 그러니까요. 뭐가 고정돼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니야. 네, 없죠, 아무것도. 봐요. 그러게, 맨날 그것을 갖다가 가르친다고 그러죠? 그것은 왜 그래요? 예. 바로, 힌두교나 브라만교 같이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맨날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예. 아니면 경험을 깨달음으로 또 이렇게 상으로 정의를 한다든지 이러니까 그런. 그래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에 근데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항상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생각이란 것은 항상 신기한 걸 좋아하고 신비한 걸 좋아하고 기적 같은 걸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좀 불안하고 괴롭고 그렇다고 되니까. 그러나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전혀 신비할 것도 없고 기적일 것도 없고 그런 거죠. 생각으로 그냥 살면 되는데 그게 자꾸 뭔가를 규정하려고 그러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아주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자,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